손가락만 몇 번 까닥이면 집 앞까지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되는 세상. 2019년 한 해 치킨, 피자 배달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9조 7,365억 원에 달합니다. 2017년 2조 원, 2018년 5조 원 규모로 매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유메포와 같은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 덕분입니다.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도 음식 배달 중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관계회사인 나우버스킹을 통해 업계 최저 수수료 1.5% 월 수수료 상한액 10만 원을 앞세운 착한 배달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앱 시장 독점 체제에 맞서 각 지자체까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기업과 배달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배달 중개 플랫폼, 배달 대행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이륜차 배달원이 본인들 음식만 배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철가방으로 불리던 중국집 직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 직접 배달원을 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배달료를 지불하고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배달원에게 고정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는 특정 지역의 여러 음식점을 영업해 배달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 대부분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즉 개인 사업자로 대부분 고정급여와 사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A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곧장 B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A, B, C 음식점에서 음식을 차례로 수령하고 동선에 맞춰 고객 D, E, F에게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효율적인 배달 동선을 구축해 수익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음식 전단지가 손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손가락만 몇 번 까닥이면 손쉽게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에 발맞춰 배달 대행 역시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제트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들의 등장으로 음식 배달 시장은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2014년 약 1조 원 규모에서 2019년 7조 원대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직영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각 지역에 있는 배달 대행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배달 대행 중개사가 전국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 식당과 배달 계약을 맺으면 배달 대행 중개사는 다시 전국 배달 대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는 지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지사는 다시 배달원으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는 스마트폰이나 포스 등을 통해 배달 대행 중개사에 다시 배달 요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배달 대행 중개사는 각 지역의 배달 대행 업체 소속 기사에게 배달을 요청하는 콜을 보내고, 배달원들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한 번에 받아 동선에 따라 배달을 하게 됩니다. 배달 대행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선이며, 시간이 곧 비용인 배달원 입장에선 더 빨리, 더 많은 배송을 하기 위해 고개운전, 과속, 신호위반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잦은 사고로 이륜차의 연간 보험료는 보통 200에서 400만 원 선, 종합보험의 경우 700에서 900만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면서 배달원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배달 중개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 거래액은 2015년 1조 2천억 원 규모에서 2018년 5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수 역시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으로 거의 매년 폭증했습니다. 증가하는 배달 음식 수요에 발맞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은 도보,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일반인 누구나 간헐적으로 주문을 잡아 배달하는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배달 노동자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시장은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입니다. 최근에는 배달앱의 사업 확장으로
음식 배달을 넘어 카테고리가 더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비마트를 통해 초소량 바로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고, 요기요 역시 요기요 스토어를 선보이며 가정 간편식, 생필품, 신선식품 배달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발맞춰 배달 대행 중개사의 영역 또한 단순 음식 배달을 넘어 수도권의 촘촘한 물류망을 기반으로 도심물류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주력 사업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이들 기업이 무서운 이유는 과거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던 방식과 달리 IT 기술의 정교한 시스템에 기반해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주문할지, 음식의 취향은 어떤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지 않을까요?